정치 다른 정책 지금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9시 정각 막 지났고요. 이번 주 말이 지나고 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다들 마음이 그 고향으로 앞으로 갔는지 마음이 들떠가지고 좀 이번 주도 좀 많이 들떠 있는 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은 계속 들어오네요. 그죠? 어쨌든 저는 뭐 추석 연휴가 되든 안 되든 일을 계속 해야 하니까 예, 저 목요일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금요일 날 저도 고향 앞으로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제 코너는요, 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잖아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해볼게요. 한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3일에, 지난 13일, 지난 13일, 지난주 13일 날 벤처기업협회 산하에 벤처 스타트업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최를 해가지고 제6회 벤처 원 포럼이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벤처 원 포럼이라는 걸 개최했고요. 그 사진인데요. 이게 거기서 이제 토크 콘서트가 있어요. 토크 콘서트가 요즘 약간 세미나 같은 발표 같은 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벤처 스타트업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베이글랩스의 박수홍 대표님께서 사회를 가지고 뭐 비석세스 정현석 대표, 플리토 이정수 대표, 테르텐 이영 대표가 패널을 참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네, 진우님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해외 진출하고 있는데요. 해외 진출할 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패널로 나선 대표님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한 걸 현지 시장에 대한 분석과 기업 홍보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상세하게 설명했고요. 냉정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최소한 3년 정도 노력해야지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 창업기업 대표님들이 많이들 관심을 갖고 행사에 참가를 했었네요. 그죠? 사진을 보니까 약간 졸려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 방송도 졸리면 안 되는데, 그죠? 다음 뉴스는요. 네, 요것도 행사입니다. 좀 다양한 사람들 많이 모여있죠? 전 세계 16개국의 50개 기관이 모인 글로벌 커넥션 디파티가 진행이 되었고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다는 뉴스입니다. 지난 14일입니다. 아까는 13일이고 이거는 14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스타트업 정책을 담당하는 전 세계 15곳의 해외 대표처와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창업 지원 기관이 만나는 네트워킹 행사가 있었어요. 바로 디파티라고 하는 행사고요. 왜 디파티일까요? 바로 디캠프 이벤트로 해서 개최가 됐거든요. 디캠프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이죠.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바로 디캠프고 선능력 쪽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업 상담하러 몇 번 갔었죠. 제가 뉴스를 주로 갖고 오는 이 플랫텀이라고 하는 신문사도 바로 이 디캠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만났던 분이고요. 디파티는 디캠프가 특정 군을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대표기관과 창업자, 투자자 이런 관련자들 모아서 서로 인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행사 만든 거예요. 네트워킹 행사죠. 저희 협회도 전문위원들과 멘티기업들 간의 네트워킹 행사를 한번 기획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약 100명 정도가 참석해가지고요. 각국의 창업지역 정책과 최신 창업기업 이슈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런 소식이 있으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짜잔, 네이버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 사진은요. 바로 네이버가 새로 오픈한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입니다.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는 뭐냐면요. 네이버의 그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네, 미팅도 하거나 그런 공간인데, 지난 13일 날 광주에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가 오픈하면서 되게 멋있는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내년부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없애겠답니다. 결제 수수료가 사실 요즘 제일 가장 문제잖아요. 제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아도 10,000원의 고스란히 받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에서 결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나마 네이버가 결제 수수료가 제일 싼 편에 속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윈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단지 그 결제 수수료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카드로 이제 판매를 하거나 판매하게 되면 그 돈을 카드 회사에서 결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판매가 되면 판매 대금을 미리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선지급을 해가지고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 뭐 이게 이제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의 오픈기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얘기고요. 네이버가 내년부터 신규 창업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없애고 판매 대금을 선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네요. 소기업 창업자들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역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인공지능 상품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이버 인공지능 상품 추천 시스템을 A 아이템즈라고 부릅니다. A 아이템즈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일본의 라인, 네이버가 만드는 메신저죠. 라인. 일본 회사잖아요. 일본에서 설립해서 일본 라인. 일본의 라인 쇼핑몰에 이 A 아이템즈가 적용이 돼서 일본 이제 메신저 라인에서 이제 물건은 이제 라인 애플 안에 있는 쇼핑 메뉴에 들어가면 연관 상품 추천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인공지능 통해서 추천하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알아서 추천하겠다는 거죠. 라인이. 그래서 알아서 추천해서 많이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판매가 늘겠네요. 네, 진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카카오 소식입니다. 카카오톡에 음식 배달 기능이 들어간 거 아세요? 그동안 이제 배달의 민족이 거의 다 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이 음식 배달 시장을 카카오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주문하기라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카카오톡에서도 음식 배달 지정을 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처음에는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만 주문할 수 있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큰데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만 제휴를 통해서 배달했었는데 이걸 지난 12일부터 중소사업자, 동네에 있는 중소사업자들도 주문하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사업자를 중소사업자 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족발집, 동네 치킨집, 피자집도 카카오톡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배달의 민족도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톡이 다 먹었습니다. 카카오톡만 있으면 별도의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 깔지 않아도 치킨, 피자, 중식, 한식 같은 주변 음식들을 언제든지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바로 없애버리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이번엔 구글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구글에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카카오 프렌즈, 뭐 네이버, 클로버 같은 이제 국내 그 포털 사이트들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많이 판매가 됐는데 구글에서 만든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 미니가 국내에 출시를 드디어 했습니다. 네. 기자간담회를 했네요. 기자간담회를 하고 발표했고요. 이 구글에서 만든 건 뭐가 다를까요? 구글은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이죠. 그죠?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 통해서 구글의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제 스마트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일정 관리한다거나 구글 클린을 통해 일정 관리한다거나 구글의 유튜브를 감상한다거나 다양한 구글의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무엇보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문맥을 빠르게 파악해서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네이버 클로버라고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발음이 나쁜지 제 말은 못 알아듣고 저희 아이의 말은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제 말 알아듣게 하려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가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아무래도 검색 같은 거는 잘하니까 제일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구글 것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유튜브는 구글 거죠. 구글의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이라고 합니다. 전
전 세계가 아니고 전 연령.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면 10대가 가장 많이 쓰죠. 10대는 전 세계 세대 중에서 유튜브를 가장 오래 쓰는 세대인데요. 10대는 보통 유튜브를 제일 오래 쓰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 다음이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웹툰 이렇게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도 유튜브를 가장 오래 썼다고 합니다. 세대 중에는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썼지만 중간에 50대도 많이 썼어요. 50대. 10대, 20대, 50대 이상, 30대, 40대.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30대, 40대보다 50대 이상이 유튜브를 더 많이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아이들한테 TV를 뺏긴 게 아닐까요? 아이들한테 TV를 뺏겨서 어르신들이 TV를 뺏겨서 유튜브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TV는 저희 게 아니거든요. TV는 저희 아이 겁니다. 저는 유튜브로만 보죠. 다음 뉴스는요. 여러분들 음악 서비스 많이 이용하세요.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딱 틀어놓거든요. 저는 이제 협회 이제 방송할 때는 알송을 틀어놓는데요. 운전할 때는 네이버 뮤직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 네이버 뮤직을 이용하냐면 제가 집에서 구입했던 인공지능 스피커가 네이버 건데 네이버 뮤직하고 연동이 돼서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뮤직에 아이디를 가입해서 그 정액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쓸 때 네이버 뮤직을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운전할 때는 핸드폰에서 네이버 뮤직을 연동해서 듣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이버 뮤직을 많이 쓰는데 원래 사실 제가 멜론을 더 좋아했는데 요즘 네이버 뮤직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보니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음악 서비스 앱은 삼성뮤직입니다. 삼성뮤직. 삼성뮤직 저는 이거 조사하면 처음 봤는데요. 삼성뮤직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삼성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삼성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도 멜론이나 벅스 같은 거 깔지 않고 삼성폰에 있는 삼성뮤직을 그냥 쓰는 거죠. 만약에 삼성폰을 샀을 때 삼성 네이버 삼성뮤직에 있는 거에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들어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짜로 쓰다 보가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추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품에 옵션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를 꼭 사야 하는 이유가 뭐죠? 옵션 들어와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요즘은 그 노트북을 사거나 컴퓨터 때 OS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윈도우가 싫어요 해도 윈도우 깔려서 들어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깔려서 들어오니까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기본 장착이 돼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강매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삼성뮤직이 1위가 된 이유도 바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니뮤직은 KT 거잖아요. 그죠? KT 쓰면 KT 뮤직, 지니뮤직 들어가나요? 카카오뮤직은 네. 카카오톡이고요. 네이버는 네이버고요. 다 이렇게 대형 포털 사이트와 연동된 어플들이 많이 됩니다. 네. 유튜브 뮤직도 이슈가 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로 썼던 건 소리바다 같은 거였는데, 그죠? 당당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저희가 이제 기업 컨설팅 하다 보면요. 오늘 제가 이제 대면평가 리허설 하는 업체도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인데 소프트웨어는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설계하고 하지만 실제 그 세부적인 개발을 외주 주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해외 기술 외주 테크 컨설팅 회사가 있네요. 맥킨리 앤 라이스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 세계에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죠? 인도, 폴란드, 세르비아 같은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나라와의 개발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맥킨리 라이스가 한국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보다 저렴하게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솔루션을 만든 거죠. 개발 비용을 혁신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맥키니 라이스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계의 개발 인력과 1,500명이 넘는 개발자들 규모와 경제를 바탕한 퀄리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비를 국내 제작비 대비 약 50%에서 70%가량 싸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개발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다 외국에 있는 우수한 개발자들을 싸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언어가 통할까요? 언어를 갖다가 바로 맥킨리의 라이스가 직접 이제 소통하고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국어 소통이 불가능해도 바로 한국말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을
국내에서 찾지 않고 바로 맥키니 라이스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개발자들을 바로 써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플 같은 거 만들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한편으로 씁쓸한 얘기지만 개발이 필요한 외주 개발이 필요한 업체한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맥키니 라이스의 개발 비용 혁신 솔루션입니다. 네. 다음은요. 혹시 미미박스라고 해서 들어보셨어요? 미미박스라고 하는 화장품을 만드는 유통회사인데요. 그 뷰티 커머스 플랫폼이죠. 이 미미박스는 그러니까 뷰튜버라고 하죠. 뷰튜버. 화장품 사용기를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는 그런 뷰튜버들 데리고 MCN 업체이기도 하고 이제 제품들을 판매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일 중에 하나가 한국의 화장품을 중국의 왕홍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중국의 왕홍을 쓰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뷰티 커머스 뷰튜버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런 미미박스인데 여기가 뷰티 유통기업, 뷰티를 만들어서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기업인 세포로와 함께 공동으로 K뷰티 브랜드인 가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가자. 남의 거 사서 팔지 않고 자기네 제품을 직접 팔겠다는 거죠. 그죠? K뷰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브랜드를 만든 거고요. 그게 가자. 예. 뭐 K는 코리아가 되지 않을까? 코리아 뭐죠?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가자란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 뷰티 커머스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가즈아인데 가즈아. 네. 혹시 여러분들 그 지방 출장 가실 때 어떻게 숙소를 구하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저 협회가 이제 부산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부산에 첫날 교육을 갔었는데요. 그때 데일리 호텔이라고 하는 이제 싸게 그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데일리 호텔이라고 썼는데 그런 류의 어플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바로 여기어때라는 서비스죠. 여기어때. 여기어때는 이제 그 모텔 같은 거 예약하는 그런 어플인데 여기어때가 기업 고객 대상화는 여기어때 비즈니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출장 가는 분들 기업 아이디로 들어가서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 대상 숙소 예약이니까 약간 일반 모텔 같은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세미나룸 같은 거 예약할 수 있을 거고 근로자들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곳이죠. 기업 대상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산서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법인카드로 결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어때의 비즈니스 서비스 출시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저희가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을 또 시작하죠. 네. 바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시작하는 교육이고요. 아, 네. 여기어때가 솔루션 판매했던 회사가 솔루션 판매했던 우리 협회 멘티 기업이군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 10월 1일부터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네. 오늘 제 아는 선배님이 오늘 협회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 R&D 지도사 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 그걸 알고 신청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됐나요? 네, 됐죠? 예. 근데 제 방송을 보고 교육을 신청했는데 그분이 그냥 신청해 버렸어요. 그냥 절 통해서 교육을 신청했는데 추천을 저라고 안 해가지고요. 네. 안타깝네요. 네. 예, 다음 순서는요. 예. 오늘 추천할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네. 오늘의 창업 기업입니다. 네. 네. 오늘 창업 기업은요 바로 부르구루라는 회사입니다. 부르구루. 되게 재밌는 이름의 회사인데요. 이 부르구루라는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 이 사진 속에는 콤푸차라는 걸 만드는 콤푸차. 혹시 콤푸차라고 혹시 아세요? 콤푸차라는 거는요 뭐냐면 홍차에다가 발효제 유산균을 넣어서 만든 차 이제 일종의 마시는 차인데요. 이 콤푸차가 원래는 누구죠?
정주영 회장이 건강관리를 하려고 먹었던 차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안 되고 있다가 요즘 미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요즘 미국에서 대박이 나서 콤부차를 갖고 뭐 유명한 그 모델이죠. 미란다 커가 마신다고 하고 알려지고 하면서 다이어트 음료로 지금 대박이 났는데 이 콤부차가 맛이 없어요. 홍차에다가 유산균 넣었다니까 맛이 어떨 것 같아요?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맛이 없다는 거를 맛있게 만든 회사가 바로 부르구루입니다. 예. 네. 이 부르구루의 대표님이고요. 박상재 대표님이고 이분은 원래 수제 맥주 사업을 하시던 분이어서요. 음료를 맛있게 만드는 데 약간 노하우고 일가견이 있는 분이어서 이 맛과 건강을 담보한 맛을 담보한 건강음료로 재도전하면 수제 맥주를 하다가 망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이번에는 콤부차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요즘 말씀드린 건 미국 홍차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발효음료를 만든 콤부차가 되게 인기가 있고요. 이거는 미란다 커가 마시면서 몸매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료라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같은 또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F&B 업체들이 이 그 콤부차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앞다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콤부차가 만드는 업체들이 미국 벤처 캐피탈 쪽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보고 있던 이 박상현 대표님께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창업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마트에 콤부차만 파는 예 맞아요. 킬런티에 약으로 썩은 거 맞아요. 콤부차만 팔 수 있는 그런 섹션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근데 몸엔 좋지만 맛이 없대요. 맛이 없고 시답니다. 발효음료라서 그렇죠. 그런데도 맛이 없고 신데도 성장했어요. 왜냐면 미란다커가 먹고 대형 그 F&B 기업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산 대표는 아까 그 나이가 좀 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31살이고요. 콤부차의 단점이라 꼽히던 이 맛을 개선해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제맥주 브랜드 론칭하고 운영했던 얻은 제조업을 가지고 제조 경험을 가지고 만든 콤부차고요. 부르구루입니다. 네. 한마디로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는 이제 그 발효 음료죠. 콤부차. 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현대 정주영 정주영 회장님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던 차다라고 하면서 소개가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인 식습관이 바뀌고 장내 건강에 부각이 되면서 콤부차 같은 건강 음료가 재조명이 되고 있고요. 이 부르구리에서 만든 콤부차는 한 캔 하나당 355ml짜리 캔 하나당 3,000원입니다. 싸진 않죠, 그죠? 이거는 보통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같은 컨셉으로 만들어진 직영 매장에서 판매될 거고요. 거기 가면은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인데 우레탄 트랙이 있고요. 먹고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곳이죠. 근데 이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부르구루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네이버에서 콤부차라고 찾으면 부르구루 콤부차 차만 검색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약간 탄산음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신 분들이 아이들한테 콜라 대신에 그 콤부차 주겠다. 애들 맛있게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 보니까 맛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 한번 주문해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3,000원이니까요.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음료보다 비싸지만 건강에 좋다니까 저도 먹어보고 혹시 알게 되겠습니다. 먹고 살이 빠지면 다이어트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이제 뭔가 기술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푸드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푸드테크. 이 그 부르구루의 목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20%가 콤부차를 알고 그 중에 10%가 콤부차를 마시게 하고 싶다라는 게 비전이고요. 예. 수제 맥주를 만들던 그 기술 이용해서 만든 콤부차입니다. 콤부차.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홍차에다가 그 균을 넣어서 만든 발효 음료입니다. 저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마셔보고 맛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부르부르 콤부차 검색하면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 상품은 바로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항아리
오토폿입니다. 되게 조그맣게 생긴 아기자기하게 생긴 항아리고요. 이 항아리를 열고 누구누구야 사랑해 라는 메시지 남기면 이 항아리 뚜껑 열었을 때 그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런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로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 이렇게 이제 그 만들었는데 뚜껑을 열고 항아리 안에다 대고 소문을 얘기를 하면 그 흔들든 뭐가 됐든 간에 쉐이크를 하면 나중에 소리 뚜껑 열었을 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오토포트라고 하는 이 이상한 장치는 사람의 음성을 마치 물처럼 저장하고 비워낼 수 있습니다. 상도 되게 단순하고요. 녹음하려면 항아리를 뚜껑 열고 1분 정도의 메시지를 남기고 뚜껑을 열면 다시 메시지 듣는 건데요. 이런 거죠. 제가 아는 분이 너무 바빠서 아이를 많이 못 보는 것 때문에 아이와 그 아빠 이가 먹지마도 있고 아이랑 이제 아이와 이제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있는데요. 요즘 편지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토포트 같은 거 아이 침대 머리맡에 놓고 잘 때 와서 이게 누구누구의 사랑해라고 한마디 남겨놓고 뚜껑 열면 아이가 일어났을 때 뚜껑 열고 그 목소리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되게 재미난 아이템 갖고 있는 이 회사는 마름모라는 걸 뜻하는 롬부스라는 회사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회사고요. 일본인들 만든 회사입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항아리 오토폿. 협회장님한테 하나 선물해주면 협회장님이 퇴근하실 때 저희 스태프들한테 남기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오토폿사가 아침이란 뭐뭐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하시면 아침에 직원들 듣고 일을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런 거를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되게 재미난 아이템을 만든 일본의 오토폿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크라우드 펀딩은 바로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에어컨 끄고 퇴근하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바로 2300만 모바일 이용자를 위한 포인트 선대여 서비스입니다. 포인트 선대여.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많이 못 쓰고 버리죠. 각종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를 못 쓰고 버리게 되는데 또 정작 쓰려고 할 때 포인트가 부족해요. 그죠? 이 포인트를 서로 주고 빌릴 수 있는 포인트를 미리 빌려 쓰는 서비스입니다. 나홀이라는 서비스고요. 지금 1억 원의 주식을 소액 주주를 모집하고 있고요. 현재 어제 확인한 거니까 어제까지 7억 5천 정도 모았으니까 약 75%가 달성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일이 남았으니까요. 열심히 투자를 받고 있겠네요. 조금만 더 달성하면 1억 모금이 끝나겠네요. 예. 한 주당 5,000원이고요. 최소 10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모집을 하면 전체 지분의 약 3.11%를 발행하는 거네요. 그죠? 약 2만 주를 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2만 주 곱하기 5,000원이니까 1억이겠네요. 그죠? 네. 현재 기업 가치는 약 31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식을 주는 게 아니고 상환 청구가 가능해서 2011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는 상환을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전환도 가능하고요. 다음은요. 이번엔 리워드 크라우드 펀드입니다. 네. 리워드. 여러분들 무선 청소기 많이 쓰시죠? 요즘 중국에서 온 무선 청소기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선 청소기 갖고 리워드를 시작하는 분이 있네요. 킨메이드 무선 청소기입니다. 400W의 고성능을 도전하고 있는 킨메이드 무선 청소기고요. 네. 펀딩 조건이 초기에 펀딩을 하면 19만 8천원 19만 8천원을 펀딩하게 되면 400W 무선 청소기를 하나 줍니다. 그냥 배송비 포함이고요. 주는 건데 이미 200개가 펀딩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14일 남았는데 총 1658%가 달성됐죠. 그죠? 주문량보다 예상보다 1600% 이상 판매가 된 거죠. 그죠? 지금 주문하려면 39만 3천원에 펀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사면 19만 8천원 살 수 있었던 건데 늦게 사기 때문에 39만 3천원인 거죠. 근데 이것도 9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93개만 더 펀딩이 되면 그 다음에 가격이 더 높아지겠죠.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보상 리워드형으로 하게 되면 얼리버드라고 해서 미리,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찍 사게 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혜택이라 볼 수 있고요. 펀딩에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물건이 팔리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 업체들이 새로 나오는 제품들을 시장에서 팔릴까? 시장에서 먹힐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리워드는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펀딩이 완료가 되면 판매된 금액에서 수수료된 나머지 분류받는 거 이제 받고 제품 보내면 되는 거라서 신제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제품 있는 분들 한번 해볼 만한 그 크라우드 펀딩이 바로 리워드형이죠. 네. 다음은요, 추천 과제고요. 2019년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농협 등 생산자 단체나 식품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은 안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설립하고 1년이 넘었던 업체, 그리고 출자금 1억이 넘는 회사일 경우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사업의 육성 지원 사업에 공고하셔서 모집이 되면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여기는 세종시 나온 건데요. 세종시는 세종시 하나, 뭐 어디시 하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0개가 선정이 되면 총 얼마냐면 한 개소당 총사업비 707억, 한 개소당 총사업비 7억 해서 보조는 4억 2천만 원, 보조금이 4억 2천만 원이네요. 그죠? 총사업비 7억까지 해서 4억 2천만 원 보조금 해준다. 지원 산도는 최대 이게 얼마예요? 15억, 보조금 9억까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해가지고 지원해주네요.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거니까요. 자, 다음 순서는요, 한 계단 올라서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글은 차이라는 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과 일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세종식품회사 전체 다 아니죠. 하나. 시마다 하나. 다시 읽어갈게요. 일 잘하는 사람은 묻기 전에 먼저 알아서 보고하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은 물었던 질문을 또 물어보게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자기 일을 찾아 수행하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은 남의 일을 자기가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질책을 들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성적인 노력을 하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은 질책을 들으면 일할 말 안 한다고 감성적 자결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써주셨는데 요즘 제가 많이 요즘 더 많이 그 공감이 가는 글이네요. 그죠?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서 일을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공감입니다. 저는 일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잘하는 사람일까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저희 방송을 안 보시네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중기청 R&D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비 비목별 항목을 작성 중인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주관기업 간의 대표자의 경우 현물 말고 직접비의 계산이 가능합니까? 주관기관의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기관의 대표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까? 바우처를 관리하여 비바우처 등에 관하여 어떻게 상정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답이 이렇게 답했네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나 중기부 과제에서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에서 과제 책임자가 기업의 대표가 아닌 기업 부서 연구소장이 다른 임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반드시 현물이나 현금 혼합하여 계산이 가능하지만 기업 대표의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적받게 됩니다. 참여기관이나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 있으면 이 또한 지적을 받습니다. 위탁개발비, 외부전문가 활용비, 기차제 임차비, 공인시험비는 반드시 바우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지정된 바우처 취급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대면평가를 하면서 위탁개발비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거를 좀 미리 볼 걸 그랬습니다.
저에 관련 얘기였네요. 네. 강현님이 잘하시잖아요. 왜 저 후자입니까? 다음 소식은요. 뭘까요? 네. KTNG 아시죠? KTNG. 한국담배인상공사. 예. KTNG에서 하는 상상 스타트업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데 KTNG 상상 스타트업 캠프 3기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테마가 뭐냐면요.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세상을 뒤바꿀 예비사회 혁신 창업가. 예비사회 혁신 창업가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가. 법인화를 하기 전에 개인이나 팀.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가의 경우 캠프에 지원하시면 참가 비용 무료고요. 담배를 줄까요? 인삼을 줄까요? 팀과 I팀 있는 법인이나 이전의 팀이 반드시 대표일인 팀원 1명으로 구성된 2인으로 지원된 팀만 가능합니다. 하게 되면요. 결국은 창업 지원해주지 않을까요? 공간도 제공해주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 캠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있고요. 예. 지금 이 설명을 괜찮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에 참가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저 이런 행사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국내 최대 스타트업 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IF 2018이라는 행사고요. 아까 얘기했던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9월 29일 토요일부터 제가 옛날에 KTNG 건물에 가본 적이 있는데 다 나와서 밖에서 담배 피더라고요. 밖에 그러면 이제 담배를 끼견실이 있대요. 끼견실이. 그리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KT 건물 안에 그 1층에 카페에 가보면 끼견실이 따로 있어요. 룸이 하나 있어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다 필 수 있게 만들었고 바깥에서는 다 금연입니다. 예, 다음 주에 쏘시면 돼요. 아, 다음 주는 안 하니까 다음에 쏘시면 된다. 진님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9월 29일 토요일 날부터 하는 행사고요. 9월 29일, 9월 30일까지 행사하는 행사인데 바로 신천 그 거리 축제니까 신천에서 하는 거고요. 네. 다음 주에 방송 안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거든요. 이 사진을 갖고 온 거는 작년도 거리 축제 행사인데요. 이게 되게 그 거대하게 행사했네요. 그죠? 길거리에 창업 기업들이 나와서 자기네 회사를 소개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각종 회사들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네요. 그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진님 감사. 그 다음 주에 이런 행사 하는데 다음 주 수업 연휴 끝나고 한번 여기를 친천에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떤 창업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보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서 제 명함도 좀 뿌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네. 벌써 저 40분이 다 됐네요. 네, 여러분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요. 연휴 때 너무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드셔서 배탈 나지 마시고 건강하게 추석 연휴 보내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제 방송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끝이겠습니다. 네. 별풍선님, 별풍선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4, 3, 2, 1.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